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해병대 최상병의 순직 사건, 또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까지 함께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건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입법 폭주에 국회의장이 가담했다고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해병대원 최상병의 순직 사건과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이유까지 함께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작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최상병 특검법을 이번 회의에서 처리할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퇴장하자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 실체 규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또 다른 최해병의 죽음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재석 168명 투표에 참석해 전원 찬성 통과.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김웅 의원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입법 폭주에 국회의장까지 가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과 짬짬이가 돼서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또 국민들과 함께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특검을 도입하자는 건 국정 발목 잡기이자 정치 공세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총선 민심을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네, 이번엔 최상병 사건 수사 관련 새로운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총선 하루 뒤인 지난달 11일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고 최상병의 직속 지휘관 이모 중령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상병 사고 이후 처음 보낸 건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최상병의 죽음에 대해선 나도 책임 없지만 너도 책임 없다. 책임은 현장에 있었던 말단 간부들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왜? 무슨 의미로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요? 이덕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총선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최상병의 소속 포칠 대대장 이모 중령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작전 수행 중 안전사고와 관련한 법조인들의 의견이니 참고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루 뒤엔 카카오톡으로 또 다른 글을 전달합니다. 이 글은 포칠 대대장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며 최상병을 직접 지휘한 현장 장교, 부사관의 미흡함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중령이나 임성근 사단장 본인에겐 책임이 없고 하사, 중사, 소위 정도의 현장 최말단 간부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작전활동 중 발생한 군인 사망에 대한 지휘관의 형사 책임, 포칠 대대장의 형사 책임 검토 참고 자료 등의 인터넷 카페 글의 링크도 줄줄이 보냅니다. 포칠 대대장 이모 중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임 전 사단장은 지금 소장 신분으로 육사 화랑대 연구소에서 정책 연수 중입니다. 연구과제는 작전 통제권과 그 행사 절차, 지휘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 그는 정책 연수하면서 인터넷 자료를 많이 검색했다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소장 월급을 받으며 정책 연수를 통해 자신을 방어할 법적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본인이 명령을 내렸으면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또 다른 정책 연구 과제는 시민단체 및 언론의 왜곡 보도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군 지휘권 붕괴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 그는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언론인들과 시민단체 대표자들에게 법적 조치 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제공했단 말로 대대적인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왜 포칠 대대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지, 정책 연수를 자신을 방어하는 데 활용하는 건 아닌지 묻는 MBC 취재진의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 공수처장 공백 상태가 100일을 넘어선 상황에서 차기 수장으로 오동훈 후보자가 지명이 됐죠. 그런데 오 후보자 딸의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딸이 20살 때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의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샀다는 건데요.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4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성남시 산성동 땅입니다. 지난 2020년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의 20살 딸이 자신의 어머니가 이곳에 갖고 있던 땅과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재개발의 마지막 관문격인 관리 처분 인가가 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3년 전에 오래된 빌라들을 모두 허물고 지금 이렇게 공사가 한창인데요. 2027년도엔 이런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살 딸이 무슨 돈으로 땅을 샀을까요?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3억 5천만 원과 은행 대출 1억 2천만 원으로 충당했습니다. 남은 돈 4,850만 원은 증여세로 냈습니다. 어머니 땅을 아버지 돈으로 산 셈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적어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이번 지금 중국에 꽂히라고 그래요. 네, 입주할 때가 27년도니까 그때는 보통 뭐 한 10억, 11억 되지 않을까. 재개발로 가격이 오르기 전에 딸에게 땅을 넘겨 절세를 노린 세테크로 보입니다. 오 후보자는 판사 퇴임 이후 인천지방국세청 고문 등을 지내며 조세법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딸은 20살 때부터 4년 동안 법무법인 3곳에서 일하며 3,700여만 원의 급여도 받았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오 후보자 부인도 남편이 일하던 로펌에서 4년 동안 1억 9천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오 후보자는 자신과 부인, 딸의 재산을 모두 약 33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딸이 사회 경험을 쌓고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아르바이트한 것이고 부인 역시 실제로 송무 지원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4일째 수장 자리가 공석인 공수처. 부모 찬스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동훈 후보자가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이른바 벤츠 급발진 의혹 사건. 사고를 낸 경비원과 차주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에 남겨진 사고 당시 전자운행 기록을 바탕으로 급발진 사고임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이른바 양발 운전 의혹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류현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후진을 하던 흰색 벤츠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붉은색 브레이크 등이 수차례 들어오지만 멈추지 않고 다른 차량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러더니 브레이크 등이 켜진 채 갑자기 앞으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내달린 차량은 12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차량 주인을 대신해 차를 빼주던 경비원은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지켜본 차량 주인도 급발진 사고라 주장하며 공동 변호사를 선임한 뒤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브레이크 등이 켜진 상태에서 차량이 가속되는 블랙박스 영상을 급발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급발진 신고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굉음이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오른발로 가속 페달을 밟은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비원이 수술을 받은 왼쪽 다리는 걸음마저 불편한 상태라 양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참담합니다. 자녀도 조사할 분께 부탁드립니다. 또 기어를 바꾸지 않았는데도 후진 차량이 갑자기 전진을 한 것은 최신 벤츠 차량에 장착된 자동 변속 기능의 오작동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급발진 소송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기록을 확보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EDR이라고 불리는 사고 기록 장치에 의존해 운전자 과실 여부를 판단했는데 최신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는 압력 등 각 부품의 작동 데이터를 따로 기록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각 부품마다 작동 데이터가 로그가 되어 있거든요. 왜 이 차가 사고 당시에 이렇게 작동을 했는가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제조사를 상대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 측은 고객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차주와 경비원은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차량 수리비를 포함한 청구액 3억여 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요즘 제주도에서는 경찰관들이 순찰차는 세워두고 도로변과 백사장 등 곳곳을 걸어 다니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에 이른바 러닝머신에 올라가 뛰는 경찰관들도 있는데요. 걸음수에 따라 기부금이 쌓이는 행사에 참여하는 거라는데 사정을 좀 더 알아보니 마냥 훈훈한 얘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제주시의 한 해수욕장 입구, 경찰관들이 차량을 세워둔 채 걷기 시작합니다. 해변길을 따라 시작된 발걸음은 백사장으로 도로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순찰을 하며 걸음수에 따라 기부가 되는 걷기 행사에 참여 중인 겁니다. 여기 지금 오늘 4,000걸 걸으. 제주도 곳곳을 걸어 다니는 경찰관들은 한 달 전부터 부쩍 늘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이 기업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석 달간 하루에 6,000보씩을 걸으면 범죄 피해자들에게 5천만 원을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한 이유부터입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문제는 상당수 경찰관들에게 강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많은 경찰들이 이 행사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선 경찰서들은 걷기 실적이 인사 고과에 반영된다며 경찰관들에게 휴대폰에 걸음수가 측정되는 앱을 깔도록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성과평가에 방해를 한다? 너무 어이가 없고 협박으로밖에 안 들리고 지금 21세기에 지금 이럴 수가 있나. 행사 앱에 경찰관 개인별, 경찰서별 걸음수 순위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경찰서 간 경쟁도 더해졌습니다. 어느 부서 이만큼 걸었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순위화되기 때문에 걸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근무 시간에 런닝머신을 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이렇게 1등을 하냐 하니까는 아니 그 제일 좋은 거 그 러닝머신 뛰는 게 제일 빨리 올릴 수 있다고. 걷기 경쟁에 내몰린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세워둔 채 멀리 걸어가는 일이 잇따르면서 사건 대응에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걷는 거에 일단 치중을 하게 되면 갑자기 큰 사건이 일어났다든가 그럴 경우에 다시 순찰차로 돌아가야 되고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은 걷다가 절도범을 잡는 등 우수 사례가 나오면 승진과 평가에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었다며 감점은 없고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라 강요는 절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그동안 인사 고과를 앞세워 강요받아온 건 구체적인 걸음수였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